풀어봐야 돼요. 많이, 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준이가 책 한 권을 읽는데 첫째 날에는 전체 4분의 1, 둘째 날에는 전체 2분의 1, 셋째 날에는 30쪽을 읽어서 3일 만에 다 읽었다. 이 책의 전체 쪽수는 얼마냐? 전체 쪽수를 x라고 하게 되면 첫날에는 전체 4분의 1, 전체 4분의 1이면 얼마일까? 이만큼이겠지. 이렇게. 둘째 날에는 전체 2분의 1은 얼마일까? 이만큼이겠지. 셋째 날에는 30쪽 이렇게. 그래서 3일 동안 다 읽었대. 아, 그래. 그럼 요거 다 더한 게 전체 쪽수겠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4를 곱해볼까? x 플러스 2x 플러스 120은 4x. 여기 3x 이쪽으로 넘겨서 빼주니까 x만 남죠. 이렇게. 전체 쪽수가 120쪽이었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그러면 853번 한번 풀어봐요. 전체 제자수를 x라고 자꾸 풀면 되겠죠. 그런 거잖아. 내 제자가 만약에 40명이었어. 그러면 내 제자의 2분의 1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래, 40명의 절반. 그러니까 20명이라는 거고. 4분의 1은 몇 명이라는 소리야? 40명의 4분의 1이니까 10명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러면 전체 제자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자는 총 몇 명이냐 물어봤으니까 x명이라고 하면 이 x명의 2분의 1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1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7분의 1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세 사람이 더 있었대. 그 외에는 세 사람이 더 있었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제자의 전부래. 이렇게. 그럼 제자 전부래잖아. 그럼 이게 x 이렇게. 끝. 그럼 얼마 곱하면 되겠냐? 28? 28 곱할까? 여기는 14x 플러스 7x 플러스 4x 얘는 3 곱하기 28이 될 거고 여기는 28x 이렇게. 그럼 계산해주면 둘이 더하면 21, 25 넘어서 빼주니까 3x가 3 곱하기 28 그럼 3으로 나눠지죠 이렇게. 그래서 x는 얼마였다? 28이었다. 그래서 전체 제자는 몇 명이었다? 28명이었네 이렇게 풀면 됩니다. 854번 등산하는데 거속시죠 거속시. 이거 거속시. 거속시는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거리 속력, 시간, 그지? 거리는 뭐 곱하기 뭐? 속력 곱하기 시간. 아니 생각을 해봐봐. 만약에 시속 3km였대. 시속 3km가 무슨 얼마만큼의 빠르기지? 1시간에 몇 킬로 간다? 3km 간다. 근데 2시간 갔대. 2시간. 1시간에 3km 가는 빠르기로 2시간 갔대. 그럼 몇 킬로 갔다는 소리야? 그래 6km 갔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래서 거리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다. 이렇게.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양변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니까 시간분의 거리가 될 거고 시간은 양변을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거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우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시간의 그 단위를 맞춰야 되는데 항상 속력으로 단위를 맞추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럼 시속이니까 3시간 20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3시간 20분은 3점 몇 시간이겠지. 3시간하고 4시간 사이니까 그지? 3점 얼마일까? 20분이 몇 시간이지? 60분의 20이죠. 그래서 3과 3분의 1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걸린 시간을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러면 뭐를 x라고 놨까?
거리를 할까? 거리를 x라고 잡을게. 거리를 x 킬로미터로 할게. 이렇게.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니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 그 다음에 내려올 때 걸린 시간, 합해서 총 몇 시간? 3과 3분의 1 시간 걸렸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죠. 그럼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3분의 x.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이라고 했으니까 내려올 때는 속력분의 거리 해서 걸린 시간이 2분의 x 더한 게 얼마였다? 이거다. 3분의 10이다. 이렇게 6 곱할까? 그러면 2x 플러스 3x는 20. 5x가 20이니까 x는 4. 4가 답이 아니지. 4는 뭐야? 거리 4km. 그지? 근데 올라갈 때 구하래? 내려올 때 구하래? 내려올 때 걸린 시간 물어봤잖아.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얘잖아. 얘 구하래. 얘. x가 얼마인데? 4. 몇 시간 걸린가 내려올 때? 2시간.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그치? 밑에 거 한번 해봐. 855번.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꾸 요령 피우고 그렇게 하다가는 진짜 1년 후에 엄청나게 후회할 거예요. 다른 친구는 나보다 더 좋은 반에서 높은 반에서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나는 계속 기본 문제 좀 해야 될 거예요. 시험 점수도 안 나오고. 그럼 재미없죠. 점수도 안 나오고 어렵기만 하고. 수학은 잘하면 재밌어져요. 진짜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지면 재밌어집니다. 자, 봅시다. 왕복한다겠죠. 갔다 온다 이런 말이죠. 이제 시속 갈 때는 시속 5km, 올 때는 시속 4km. 근데 이제 54분이래. 시속인데. 그럼 얘를 시간으로 바꿔야겠죠. 54분은 1시간 60분이라서 60분에 54 시간이 되겠죠. 10으로 나눠주면 6으로 나눠주면 10분의 9, 0.9 이렇게. 자, 그러면 가는 데 걸린 거리를 이제 x라고 하게 되면 가는 데 걸린 시간 5분의 x,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 4분의 x, 총 걸린 시간 10분의 9시간. 요거 풀면 되겠죠. 20 곱할까? 이렇게. 4x, 5x, 18 이렇게. x는 2, 답은 2km 이렇게 풀면 된다고. 되겠죠. 자, 그러면 857번 한번 다시 풀어봐요. 857번. 째가 더 어려워졌대요. 857번. 이걸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시험에 이게 나오니까.
자, 해봅시다. 일단 갈 때 거리를 x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럼 올 때 거리는 얼마인지 알겠어? 갈 때보다 30km 더 멀다겠거든요. 그럼 올 때 거리는 x 플러스 30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가는 데 걸린 시간에다가 더하기 오는 데 걸린 시간에서 총 몇 시간이 걸렸다? 4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은 이제 속력분의 거리니까 80분의 x. 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60분의 x 플러스 30. 요거 풀면 됩니다. 양변 얼마 곱하면 되겠냐? 240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3x 플러스 4x 플러스 122 4, 46, 428, 960 이렇게. 그럼 7x가 840 x는 120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했냐?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물어봤잖아.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어디야? 이게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지. 이게 갈 때 걸린 시간이고. 그럼 이거 구하면 되니까 x가 120이라 했으니까 여기다 120 넣어주면 150 이렇게. 그럼 몇 시간일까? 약분해서 2와 6분의 3시간 2와 2분의 1시간 이렇게. 그래서 2와 1분의 1시간 2시간 30분이겠죠. 이렇게. 2와 2분의 1시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두 지점 A, B 사이를 자동차로 왕복하는데 시속 60으로 갈 때랑 시속 70으로 갈 때랑 시간 차이가 생긴대. 야, 누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릴까? 얘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릴까? 얘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릴까? 그렇지. 그럼 A, B 사이 거리를 X라고 했을 때 60으로 갔을 때 시간이랑 70으로 갔을 때 걸린 시간의 차이가 이게 더 오래 걸리니까 이게서 이걸 빼야겠지. 그지? 이게 더 오래 걸리잖아. 몇 분 차이 나는데? 5분 차이 나는데. 근데 이걸 5라고 쓰는 순간 둘 사이의 차이는 5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5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60분의 5로 바꿔야 5분이 되는 거죠. 이거 풀면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6, 7에 42, 42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7x 빼기 6x는 이렇게. 답이 없지? 왜 답이 없을까? 아, AB사를 왕복한대. 미안. 왕복한대. 그럼 갔다 오는 거리 이게 2x일 거 아니에요? 왕복한대. 그러니까 시속 60으로 왕복. 시속 70으로 왕복. 이렇게. 알겠죠? 거리가 x면 왕복이면 2x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주면 420을 곱해주면 7, 14x, 12x, 35. 그러면 이제 x는 17.5가 되겠지. 2x가 35니까. 답은 얼마? 1번이다. 이렇게. 됐죠? 860번 한번 풀어봐요. 860번.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약해 보자면 결국엔 이 말 아니냐? 시속 5km로 갈 때랑 시속 7km로 갈 때랑 몇 분 차이 난다는 거지? 10분 차이 난다는 소리일까? 20분 차이 난다는 소리예요. 왜? 상영시간 15분 후에 도착하는 거랑 상영시간 5분 전에 도착하는 거면 20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속 5km 갈 때랑 시속 7km 갈 때랑 몇 분 차이 난다? 20분 차이 난다. 끝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집에서 극장까지 거리를 x 킬로미터로 가게 되면 누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릴까? 시속 5km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걸린 시간은 5분의 x 얘랑 7분의 x랑 몇 분 차이 난다고? 20분. 그럼 여기다 20이라고 쓰는 순간 얘는 몇 시간이 되는 거야? 20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20분이 되려면 이렇게 써야겠죠. 됐죠? 그래서 약분하면 이제 3분의 1 되는 거고. 양변 얼마 곱하면 되겠냐? 35 곱할까? 35 곱해주면 7x 빼기 5x는 3분의 35. 그럼 2x가 3분의 35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는 6분의 35 이렇게. 끝.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61번. 이제 이걸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죠. 이걸 제일 어려워하는데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제.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6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 동생은 매분 50m의 속력으로 걷고 형은 매분 125m의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따라간다고 했을 때 형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둘이 동시에 출발했어? 아니야. 그치? 누가 더 먼저 출발했어? 동생이 먼저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동생이 만약에 8시에 출발했다고 치자. 아침 8시에. 그지? 근데 형은 그럼 몇 분에 출발한 거야? 8시? 6분에 출발한 거야. 근데 둘이 만난다라는 말은 만나는 것도 시간차로 만나냐? 아니지. 어떤 똑같은 시간에 만나겠지. 뭐면 이해 돼? 그러면 8시 만약에 30분에 만났다고 치자, 둘이. 됐어? 그러면 동생은 몇 분 동안 지금 걸어갔다는 거지? 30분 동안 걸어갔다는 거야. 8시에 출발해서 8시 30분에 만났으니까. 동생은 30분 동안 걸어간 거야. 그지? 근데 형은 몇 분 동안 걸어간 거지? 근데 어떻게 둘이 만날 수 있지? 그 속력이 차이가 나니까. 누가 더 빠르니까? 형이 더 빨라.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따라잡은 거지. 보면 이해 돼?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똑같아, 얘들아. 움직인 거리는 똑같거든. 둘 다 집에서 출발해서 만났으니까. 그지? 움직인 거리는 똑같은데 시간 차이가 생겨. 그거에 따른 속력의 차이도 생겨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지. 보면 이해 돼?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동생이 움직인 거리랑 형이 움직인 거리랑 같다고 놓고 풀면 돼. 됐어? 자, 그러면 지금 동생이 6분 먼저 출발했거든. 그래서 동생이 걸린 시간이 형보다 6분이 더 많아. 6분이 더 걸린 거야. 먼저 출발했으니까 6분.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돼? 그럼 형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냐 물어봤잖아. 그럼 형은 출발한 지 X분 후에 동생을 만난다고 치면 동생은 6분 먼저 출발했으니까 동생은 X 플러스 6분 동안 걸었던 거야. 형이 걸었던 시간보다 동생이 걸었던 시간 6분 더 많잖아. 왜? 동생이 6분 먼저 출발했으니까 형보다 6분 더 걸었다고. 뭔 말인지 되지? 근데 둘이 같아. 이동 거리 같아. 그럼 얘가 더 크잖아, 얘보다. 그럼 둘이 같으려면 얘가 속력이 더 커야겠지, 빨라야겠지. 이게 속력이 얼마야? 분속 125 이렇게. 그지? 얘는 분속 얼마? 50. 근데 같아. 왜? 이동 거리는 같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걸 애들이 못 세워. 이거를 못 세워. 이거를 x 플러스 6이라고 못 세워.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 이제 양변을 이제 5로 나눠주면 얘는 10이 되고 얘는 25가 되고 한 번 더 5로 나눠주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5가 되고 그러면 2x 플러스 12는 5x 3x가 10이니까 x는 4라는 거지. 그러니까 형은 4분 동안 걸은 거야. 그럼 동생은 몇 분 동안 걸었을까? 10분. 6분 먼저 출발해서 6분 더 걸었으니까 10분 걸린 거야, 동생은. 그치? 동생은 10분 걸렸는데 형은 4분밖에 안 걸린 거지. 왜? 형이 속력이 더 빠르니까. 알겠지? 밑에 거 한번 풀어봐요. 62번.
자, 해봅시다. 일단 여기가 시속이잖아. 그러면 일단 15분을 시간을 바꿔야겠지. 그럼 15분은 몇 시간이지? 60분의 15니까 4분의 1시간. 그지? 누가 먼저 출발했대? 아빠가 먼저 출발한 거야. 그지? 근데 둘이 만났대. 아빠가 먼저 출발했는데 15분이나 먼저 출발했는데 둘이 만날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엄마가 속력이 더 빠르니까. 그지? 속력이 더 빠르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해볼게. 그러면 엄마가 이동한 거리나 아빠가 이동한 거리는 똑같아. 아빠가 이동한 거리는 똑같거든, 지금. 근데 둘이 지금 몇 시간 차이 나는 거야? 4분의 1시간 차이 나는 거지. 근데 아빠는 시속 얼마? 60. 아빠는 시속 60. 엄마는 시속 얼마? 80. 근데 둘이 같을 수 있었던 거는 얘가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이게 더 그지? 그러면 얘가 이제 엄마가 이제 X 시간 걸렸다고 치면 아빠는 몇 시간 걸린 거야? X 플러스 4분의 1시간이 걸린 거야. 먼저 출발했으니까. 이만큼 더 걸린 거지. 그지? 시간이 더 조금에도 불구하고 얘보다 시간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엄마가 속력이 더 빨랐기 때문이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네, 곱해볼까? 이렇게 곱하면 80x 이렇게 곱하면 60x 플러스 15 이렇게 넘어가니까 20x가 15 x는 20분의 15 4분의 3. 그래서 엄마는 아빠가 출발한 지 따라간다면 엄마는 아빠가 출발한 지 몇 시간 후에 만나냐고. 그러면 엄마가 걸린 시간 물어봤잖아. 엄마가 걸린 시간 4분의 3시간 끝.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풀면 되겠죠? 이런 거 풀면 되고. 그 다음에 864번 둘레가 3000m인 호숫가를 A, B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해서 걸어갔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둘레가 얼마라고? 3000m. 이렇게 둘레가 3000m인데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대.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A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 B는 이쪽 방향으로 간 거지 이렇게. 그래서 둘이 만났대. 그럼 둘이 만나려면 A가 움직인 거리랑 B가 움직인 거리가 더했을 때 얼마가 되면 만날까? 3000이 되면 만나겠지. 됐지? 자, 그러면 몇 분 후에 만나냐 물어봤으니까 X분 후에 만난다고 치자. 그럼 X분 동안 A는 움직인 거리가 얼마가 될까? 80X, B는 70X. 합해서 얼마? 3000이 되면 만난다. 그럼 150X가 3000이니까 X는 얼마? 그럼 출발한 지 2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거든. 그럼 출발한 지 두 번째로 만날 때는 몇 분 후일까? 맞아, 40분이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한번 만났다. 만났는데 B는 그대로 이쪽 방향으로 한 번 더 가고 A가 다시 이쪽 방향으로 한 번 더 계속 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로 만난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두 번째로 만났단 말은 둘이 움직인 거리의 합이 3000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6000이 돼야지 두 번째로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시간도 두 배로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세 번째로 만나는 때 걸린 시간은 60분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같은 방향이 있고 이제 반대 방향도 있거든. 반대 방향은 방금 했는데 이제 같은 방향도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봐봐. 1100m짜리 트랙이 있었대. 1100m짜리 트랙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대? 서로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긴 했는데 같은 방향으로 걸었대.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했다고 치면 얘도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둘이 뺑글뺑글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만난다? 그러면 얘가 얘를 한 바퀴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냐 물어봤으니까 X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 그럼 누가 속력이 빨라? 얘는 매분 50m고 얘는 매분 60m니까 얘가 속력이 빠르잖아. 그러니까 X분 동안 움직인 거리의 차가 한 바퀴 차이 나는 거야. 한 바퀴. 1100m 차이 나야지 둘이 만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요거 풀면 됩니다. 그럼 10X가 1100이 되면 되니까 X는 그래서 둘이는 몇 분 후에 110분 후에 같은 방향으로 하면 이제 만나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 더하고 언제 뺄지를 이제 알고 있어야겠죠. 그 헷갈리면 틀려야죠, 이제.
소금물. 너네 좋아하는 소금물. 와. 봐봐봐. 자, 농도라는 건 이런 뜻이야, 얘들아. 여기가 3%래. 근데 여기 소금물이 200g 있대. 그럼 여기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그 농도가 3%란 말은 이런 뜻이야. 농도는 백분율이잖아. 그러니까 소금물 100g 안에 3g의 소금이 들어있을 때 농도가 3%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소금물 200g에는 그지? 소금이 몇 g 녹아있을까? 그 6g 녹아있겠지. 왜? 200분의 6이 100분의 3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럴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소금 몇 g 녹아있다? 6g 녹아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맨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농도라는 게 뭐라고? 소금물분의? 그치. 소금의 양이 들어있는 비율이거든. 근데 농도가 100분율이라서 여기 비율에다가 100을 곱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소금이라는 걸 구하려면 양변에 소금물을 곱해주면 이거 없어지고 여기다가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변을 100으로 나눠주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소금을 구하는 식은 소금물에다가 뭐를 곱한 다음에 소금물의 농도를 곱한 다음에 걔를 100으로 나눠주면 소금의 양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둘이 곱해. 그 다음에 100으로 나누면 소금의 양이 나온다고. 둘이 곱하면 600이잖아. 100으로 나누면 소금의 양 6g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자, 여기 봐봐봐. 여기 소금물이 200g 있었대. 그지? 그럼 농도가 3%래. 그럼 여기 소금 몇 g 녹아있게? 6g 녹아있는 거야. 여기에다가 소금물 100g을 섞었어. 농도는 5%래. 이렇게. 그럼 여기는 소금 몇 g 녹아있게? 5g 녹아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섞으면 소금물 몇 g 되게? 300g 되겠지. 200g에다가 100g 더하면 300g이니까. 그지? 그럼 소금의 양도 얼마가 될까? 여기 6g 녹아있고 여기 5g 녹아있으니까 11g이 되는 거야. 그럼 농도는 얼마게?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그래서 농도가 3분의 11%가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둘이 섞으면 여기 있는 소금의 양에다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더하면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랑 같다라고 푸는 거야. 농도는 얘랑 얘랑 더한 게 얘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농도는 풀기가 어려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소금의 양으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 피커를 한번 그려보자. 10%의 소금물 200g 있었대. 이 소금물에 몇 g의 물을 넣었대. 물은 소금이 없으니까. 물을 넣으면 이제 농도가 더 줄어들겠지. 그래서 8%가 됐대. 자, 그러면 몇 g의 물을 넣어야 되냐? xg의 물을 넣는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섞었으니까 여기는 200 플러스 x가 됐겠지. 그러면 이 농도랑 더하면 이 농도야? 그거 아니라니까. 그지? 대신 여기는 소금이랑 여기는 소금 더하면 여기는 소금이 된다니까. 알겠지? 근데 여기는 소금이 없어. 왜? 물이니까. 아, 그러면 여기는 소금이랑 여기는 소금이랑 그냥 같다는 거네. 그럼 여기는 소금은 어떻게 구한다고? 둘이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여기 있는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둘이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주면 된다니까. 이렇게. 근데 좀 이제 잘 어려워하는 애들은 이걸 보고 딱 뭔 생각이 드냐면 왜 둘이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지? 이렇게 한다. 갑자기.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4로 한번 나눠주면 여기는 2 되고 여기는 50 되고 2로 한번 더 나눠주면 여기는 5 되고 그럼 250 이 200 플러스 x 그래서 x는 얼마다? 50이다. 끝. 자, 그러면 869번 한번 풀어봐요. 869번. 처음 소금물의 농도 물어봤으니까 처음 소금물의 농도를 x%라고 넣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비커 그려서.
자, 해볼까요? 비커 그리면 돼. 비커 소금물 240g에 물을 넣었대. 그러면 농도가 소금물의 양이 300이 되겠죠. 처음 소금물의 농도 물어봤거든요. X. 여기는 물이니까 소금 농도가 없죠. 그래서 12%인 소금물이 됐대. 그러면 여기 녹아있는 소금에다가 여기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더하면 여기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랑 갖다 풀면 되는데 물이라서 여기는 소금이 없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어떻게 구한다고? 둘이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면 되죠. 여기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둘이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나중에는 100도 안 나눠. 그냥 둘이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풀어버리거든요. 12로 나눌까? 12로 나누면 여기는 20이 되고 20으로 나눌까? 그러면 여기는 15가 되겠죠. 그래서 15%였구나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871번 20%의 소금물이 있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20%의 소금물이 있다. 처음 20%의 소금물의 양 물어봤거든. 그럼 얘 X라고 할게. 여기에다가 뭘 넣었대? 소금 100g을 넣었대. 이렇게. 그럼 소금물이 몇 g 되는 줄 알아요? X 플러스 100g이 됩니다. 소금이 녹아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무게는 똑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0%의 소금물이 됐대. 이렇게.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랑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더하면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랑 똑같다. 소금물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 어떤 공식이 필요한 거야. 그게 뭐지? 둘이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소금이 몇 g이지? 라고 물어보면 그냥 당연히 100이라고 써야죠. 소금 100g인데. 그죠? 여기는 소금의 양은 공식을 써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제 1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끝. 계산하면 됩니다. 양변에 100 곱해주면 이거 없어지고 얘는 대신 만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주면 20x 플러스 만 30x 플러스 3000 이렇게. 그러면 10x가 7000이 되니까 x가 700이었던 거지. 그래서 처음 들어있던 소금물의 양은 700g이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873번 풀어보세요. 873번.